미국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사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케어를 손질하는 행정명령과 함께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통화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터키 의회에서는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장기 집권의 길을 열어주는 개헌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번 개헌으로 행정부 수반 이상의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터키 공군과 러시아 공군이 시리아 내 순위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IS 격퇴를 위한 첫 번째 합동공습 작전을 벌였다고 러시아군이 밝혔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미국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식이 열려 본격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정상들 중에 가장 먼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통화한 정상이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수반인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간 22일 성명을 내고 이날 이들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했으며 이란이 가하는 위협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 현안을 상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이야기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전례 없는 헌신을 약속했으며 새 미국 행정부가 대테러 대책에 힘쓰겠다는 견해를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도 두 지도자가 매우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이란 핵 합의 관련 문제 등 중동 지역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이란의 위협, 무엇보다도 이란이 서명한 나쁜 핵 협상에 반영된 위협을 멈추는 것이 이스라엘의 최선의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백악관 홈페이지에 소개됐던 동성애자의 권리 관련 내용이 모두 삭제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됐습니다. 피플 등 현지 언론은 21일 트럼프가 취임한 지 1시간 만에 LGBT의 권리에 대한 글이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삭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엔 오바마 대통령과 LGBT 커뮤니티라는 항목 아래 동성애를 지지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부터는 LGBT로 검색하면 관련 글이 나오지 않게 됐습니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했으며 미국 내 동성애 옹호 문화를 바로잡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다음 달 워싱턴을 공식 방문합니다. 현지 시간 22일 이스라엘 총리실에 따르면 두 정상은 이날 저녁 30여 분간의 전화회담을 갖고 이란 핵 협정과 팔레스타인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월 네타냐후 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정확한 방문 날짜는 향후 며칠 내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핵 합의에 따른 이란의 위협에 함께 대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란의 핵 위협을 차단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최고 목표라고 밝혀 이 문제를 트럼프 정부와 계속 논의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 당국은 이날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동예루살렘에 신규 주택 556채를 짓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정착촌을 불법으로 규정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국제사회는 국제법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영토가 아닌 동예루살렘에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정부도 이스라엘의 일단 정착촌 건설을 중동 평화를 파괴하는 중대한 도발로 강력히 비판하며 이스라엘을 압박해왔습니다. 한편 니르 바르카트 예루살렘 시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를 이스라엘의 진정한 친구로 극찬하고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것을 열렬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바르카트 시장은 우리는 미국의 모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다며 미국은 전 세계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통합 수도로 인정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예루살렘 미 대사관 이전 계획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요르단 국왕 압둘라 2세를 만나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에 관해 경고했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예루살렘 온라인 등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요르단 국왕 압둘라 2세를 만나 미국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아바스는 대사관이 이전될 경우 팔레스타인은 요르단과 합의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바스는 우선 미국 정부가 대사관 이전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중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국은 이스라엘과 우리 모두에게 최선의 외교적 협약을 맺기 위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정상은 미국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질 경우 취해질 조치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고 현지 언론 등이 전했습니다. 아바스는 또 이 문제에 대해 서둘러 말하고 싶지 않지만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길 바란다며 미 정부가 대사관 이전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알리 아크바르 살레히 이란 원자력 청장 겸 부통령은 새로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핵 협상을 위반하면 즉각 대응할 준비가 됐다고 현지 시간 20일 경고했습니다.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이란 고위 관리가 미국의 새 정부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살레히 청장은 이날 국영방송에 트럼프가 핵 합의안을 찢어버린다면 이란은 핵 합의 이전 상황으로 즉시 돌아갈 것이라며 핵 프로그램을 핵 합의 이전보다 기술적으로 더 고도화된 상태로 매우 쉽게 되돌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과 달리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자 중동의 친미 진영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순위파 국가는 대부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축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살레히 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이란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데 대해선 긍정적으로 본다고 해석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유세 기간 버락 오바마 정권의 업적 중 하나인 이란 핵 합의가 최악의 협상이라면서 수정 또는 폐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터키 의회에서는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장기 집권의 길을 열어주는 개헌안이 통과됐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번 개헌으로 행정부 수반 이상의 권한을 갖게 됩니다. 터키 의회는 현지 시간 21일 여당인 정의개발당이 지난달 발의한 개헌안을 찬성 339대 반대 142로 최종 가결했습니다. 이번 개헌안은 터키의 권력 구조를 의원 내각제에서 대통령 중심제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통령이 법원 지도부 인사권을 가져 사법부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국가 비상사태 선포 운영에 관한 권한도 보강되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에 1회 중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현 대통령의 임기가 2019년까지 보장되므로 이론적으로 에르도안 대통령이 2029년까지 집권할 수 있습니다. 개헌안은 3월 말에서 4월 중순 치러지는 국민투표에서 확정됩니다. 비날리 이을드름 터키 총리는 최종 표결에 앞서 TRT 하베르 TV와의 인터뷰에서 개헌으로 강력한 단일 권력이 만들어진다면서 대테러전과 경제 정책의 취약성이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야당과 인권단체는 개헌안의 대통령 중심제를 오스만 왕조의 술탄에 비유하는 등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 터키 지부장인 에마 싱클레어 웹은 터키 정부는 미국이나 프랑스를 예로 들며 개헌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 두 나라에는 강력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작용한다며 터키 개헌안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터키 공군과 러시아 공군이 시리아 내 순위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IS 격퇴를 위한 첫 번째 합동공습작전을 벌였다고 러시아군이 현지 시간 18일 밝혔습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군 총참모부 작전 총국장 세르게이 루드스코이는 이날 기자들에게
러시아 공중 우주군과 터키 공군이 시리아 알레포주 엘밥 지역의 36개 IS 목표물에 대해 합동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루드스코이 국장은 시리아 정부와 조율한 이날 공습 작전에는 러시아 측에서 수호의 전술 폭격기 9대와 터키 측에서 F-16 전투기 4대, F-4 등 8대의 공군기가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공습에 앞서 최근 이틀 동안 무인기와 우주 정찰 시스템 등을 이용한 목표물 정찰이 이루어졌다면서 공습 결과는 양국 공군의 공조 효율성이 아주 높음을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터키는 당초 시리아 내에서 러시아의 반대 세력을 지원해왔지만 최근 들어 IS 격퇴 등의 대테러전을 명분으로 러시아와 군사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양국은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군과 반군 간 평화 협상도 중지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번 주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 행정부인 오바마 대통령의 반성경적 흔적을 지워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언론들과 여러 국가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미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 문제와 이란 핵 문제를 놓고 반발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터키의 정치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근본주의적 성향의 터키 대통령이 러시아와 손을 잡고 중동 상황을 개편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깨어서 상황을 주시하며 이슬람 근본주의에 대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